참. 현준아, 다시 들려요? 이거 접속 이상해서 다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시기 전에 오늘 그 단체 카톡방에 가입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다단계 판매하려고. 다단계 알아요? 다단계? 다단계 몰라요? 다단계 피라미드? 여러분들 연락처 내놓고 이제 다단계 피라미드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자료도 올리고 여러분 숙제도 받고 하는 그 안내도 하고 하거든요. 그거 하고 가요. 아니, 아무도 안 하고 진짜. 하여튼 알겠죠? 뭐라고? 뭐가 없다고요? 원래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샀어요? 안 갖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닌다고요? 이유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뭐가 얼마나 안 남았어요? 스스로 자세요. 스스로 자세요? 자세요. 자세. 이거 막 논단 말이죠, 이걸로. 그럼 엄마한테 맡겨놓고 이거 수업 자료 같은 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여튼 그래. 자, 하여튼 그래. 자, 보자. 현준아, 들리죠? 들리죠? 그래서 한 번씩 봐주세요, 그죠? 네, 이상 있나? 자, 그래서 기체 보자. 네. 자, 9장. 자, PV는 NRT를 여러분들은 알 거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리. 1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분자 충돌 이게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들이받습니다. 누구랑? 바로 서로 혹은 벽에. 오, 왔어요? 우리 반가워요. 자, 오늘은 이거.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알갱이적인 속성이 충분히 강하고, 그래서 가만히 담아두면, 어디 그릇에 담아두면 자기들끼리 뭐 쾅쾅 충돌하기도 하고, 아니면 담아둔 그릇의 벽면에 충돌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특히나 그릇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중요한 현상이 뭐예요? 기체 분자가 그릇에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 뭐예요? 바로 압력 현상이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기체 분자가 그릇에 충돌을 하면서부터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그 그릇에 전달이 되죠. 그게 사람에게는 뭐로 나타난다?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물리적,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분자 충돌이라는 컨셉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초 동안 이런 기체 분자들의 충돌 횟수,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통 뭐로 표현하냐면 알파벳 Z, 요걸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보통 소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 기체 분자가 1초 동안 벽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기체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는데, 그 횟수를 이렇게 Z로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Z에 어떤 컨셉이 가능하냐면 이런 컨셉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사실 얘는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도 수학을 여기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화학 문제에서 수학적인 증명이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라
얘를 좀 우리의 경험과 직관으로 좀 받아들여 봅시다. 그래서 수학을 좀 배제하고 우리의 평소 경험,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또 추측 이런 것들로 한번 짐작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항들이 나오냐면 V분의 N, V바 A 이런 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녀석들이 뭐냐? 우선 첫 번째 1, V분의 N. 자,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V는 그 입자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N은 그때의 입자 개수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개수를 그때 그릇의 부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컨셉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얘는 개수 밀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겠지?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길을 지나다닐 때도 그냥 뭐 평소에 편하게 지나다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대치동 골목에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그럼 그때 막 학생들이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지나다니게 되면 당연히 서로 슬쩍슬쩍 부딪힐 수 있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이 컨셉이 바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얼마나 얘가 바글바글하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밀도가 높을수록 1초당 입자들은 더 많은 횟수로 충돌을 할 거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로 평균 속력이에요. 그래서 파이는 뭐 3.14 걔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8은 8이고 R은 기체 상수이고 M은 분자량, T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 표현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평균 속력이 빠를수록 역시나 1초당 입자들이 더 많은 횟수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바글바글한 공간에 내가 가만히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막 뛰어다닐 때 당연히 입자들 사이의 충돌이 1초 동안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차피 이 벽을 만약에 때린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퓨 날아가서 벽을 쾅 하고 때리고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내가 이 벽에 도달할 때까지 10초가 걸린다고 칩시다. 10초. 그럼 10초에 걸려서 이 벽에 도달해가지고 쾅 충돌하고 튕겨 나왔어. 그러면 10초 동안에 한 번 충돌하는 거니까 1초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몇 번 충돌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0.1초 충돌한다고 할 수 있겠죠. 0.1번 충돌한다고 할 수 있겠죠. 10초 동안 한 번이면 1초 동안 0.1번.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벽을 도달하는데 벽에 충돌하는데 1초만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1초 동안에 한 번 쾅 충돌하고 나오면 당연히 두 번째 경우는 충돌 횟수가 1초당 한 번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1초당 0.1번과 1초당 한 번. 내가 어디가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바로 두 번째 경우에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동일한 거리를 날아가는데 10초 걸리던 게 1초가 된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빠를수록 벽에 충돌을 하건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건 그 충돌 횟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 얘는 충돌 단면적입니다. 그 일종의 그 분자의 크기가 얼마나 넓다하냐 뭐 이걸 보여주는 척도인데 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지나다니면 당연히 서로 많이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 이렇게 커다란 등산 가방 같은 걸 메고 다닌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짐도 많고 막
그럼 당연히 내가 홀몸으로 다닐 때보다는 짐을 메고 다닐 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더 자주 충돌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하죠. 그걸 묶어 놓은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입자들 사이의 관계가 바글바글 할수록, 그리고 걷는 것보다는 뛸수록,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기가 커서 넙대대할수록 1초당 입자들끼리 충돌의 수가 더 많다. 알겠죠잉? 그래서 이 컨셉을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자 충돌 횟수를 이제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면 바로 첫 번째, 그레이엄의 분출 법칙. 첫 번째는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기다 쓰자. 자, 분출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diffusion 이라고 하고요. 의미는 기체 분자들이 핀홀. 자, 핀홀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바로 바늘구멍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아주 조그만 구멍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들이 핀홀을 빠져나가는 현상. 요걸 분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풍선 같은 데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으면 고기를 토대로 기체 분자들이 슉 하고 새 나오잖아요. 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분출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분자 충돌적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모델링. 자, 어떤 부피 V의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알갱이 하나가 있는데 요 놈의 질량은 M, 그리고 이 녀석의 개수는 뭐 N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대문자에는 개수를 얘기하고 소문자에는 뭐 질량이다. 그럼 여기서 얘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보시다시피 이 벽을 쾅 하고 들이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튕겨 나와서 다시 또 어떤 벽면을 쾅 하고 들이받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기체 분자가 벽면이랑 계속 충돌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쾅쾅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서 얘가 쾅쾅 하다가 요렇게 여기서도 내가 쾅 해서 요렇게 튕겨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쾅 하고 튕겨 나올 이 골목에 내가 하필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쾅 하는 대신에 뭐? 이압 하고 슉 하고 빠져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쾅하고 충돌해서 튕겨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튕겨나오는 게 아니고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분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벽의 일부를 때릴 예정이었는데 그 벽을 뚫어 놓음으로 해서 벽을 때리는 대신 얘가 여기를 뚫고 빠져나왔다라고 분출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출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어디서 기체 분자가 빠져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개념을 어떻게
기체 분자들 사이의 충돌의 개념으로 이 분출을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요 뚫어놓은 요 핀홀 단면적을 이 경우 A다 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좀 쓰면 이 핀홀의 충돌 하는 대신에 기체 분자가 분출하여 빠져나온다.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1초 동안 분출되어 나오는 기체 분자의 개수, 그걸 ZW라고 하는데 요거를 분출 속도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ZW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이렇게 4분의 1의 V분의 N의 V 바의 A,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V는 저 그릇의 부피고요. N은 저 입자의 개수입니다. V바는 뭐였죠? 아까 얘기했던 평균 속력이고 A가 뭐다? 바로 핀홀의 단면적입니다. 즉, 저 안에 입자 개수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1초 동안 더 많이 빠져나올 거고, 기체 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또 단위 시간 동안 더 잘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핀홀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기체가 단위 시간당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항으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요 컨셉이랑 완전히 비슷하다, 완전히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 4분의 1이라는 비례상수가 붙기는 하지만 이 비례상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컨셉상 뭐 바글바글 할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저 단면이 넓을수록 이와 같은 1초 동안 더 많은 입자들이 빠져나온다 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W, 이건 뭘 줄임말이냐? 바로 월. 기체 분자가 어디를 충돌하다가 빠져나와요? 벽에 충돌하는 김에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출을 얘기할 때도 이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한다는 개념으로 분출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월의 줄임말인 W로 아래 첨자를 써주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경우 이때 자, 여기 한번 줘볼게요. 자, 퀴즈. 자, 동일 그릇에 기체 알파와 베타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물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두 분자 사이 분출 속도를 계산해 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자, 기체 알파와 기체
베타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둘의 개수는 n 알파계 n 베타계. 그럼 요 놈의 각각의 분자량은 m 알파 m 베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보자 이 말이죠. 그럼 이때 두 기체 분자 사이의 저 분출 속도의 b,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어요? 재우 좋아. 재우 친구는? 재우 친구. 재우 친구가 있었잖아요. 어딨죠? 아, 그렇구나. 자기 이름 뭐였더라? 윤재. 아, 윤재, 그렇지. 저번에 내가 칠판에 이름도 적었었는데 떠든 사람 윤재. 아, 그래. 자, 보자. 그래, 윤재. 아, 윤재랑 친구 사이였구나.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알파란 녀석의 분출 속도와 베타란 녀석의 분출 속도 B를 개념적으로 그냥 표현해 보면 되겠죠? 자, 분출 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4분의 1, 그 다음에 V분의 N, V바 A, 4분의 1, V분의 N, V바 A. 그래서 알파 기체도 베타 기체도 기본적인 꼴은 똑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많은 물리량들이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우선 첫 번째 비례상수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또 없어질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부피량이 없어지겠죠. 왜 부피량이 없어질 거냐면 지금 이 두 그릇이 어떻게 같은 그릇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같은 부피 속에 기체 입자들이 있는 거니까 전체 그릇의 부피는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N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A도 뭐예요? 보시다시피 피놀 단면적인데 동일한 그릇에 뚫려 있는 동일 핀홀을 통해서 기체 분자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알파 기체라면 베타 기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퓨 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기체하고 베타 기체가 지금 그릇에 같이 존재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알파가 빠져나오는 개수, 베타가 빠져나오는 개수의 비를 저렇게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이때 어쨌거나 동일한 피놀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A도 똑같이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누구의 비? 바로 알파 기체 입자 개수의 알파 기체의 평균 속력, 베타 기체 입자 개수의 베타 기체의 평균 속력, 이것이 저 둘 사이의 분출 속도를 결정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 N 알파 N 베타 한 다음에 자, 위에 것 아래 것 모두 다 알파 베타 각각의 평균 속력이잖아요. 평균 속력은 또 어떻게 표현됐어요? 바로 8RT over 파이 M, 8RT over 파이 M, 이런 걸로 표현이 됐었죠. 그럼 여기서도 약분되어 사라지는 게 뭐냐면 8R, 그 다음에 파이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 다음 누구 더 사라지냐면 바로 온도도 없어지겠죠. 왜 온도가 없어지겠어요? 역시나 같은 그릇에 있기 때문에 온도도 같아져서 약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그릇에 있기 때문에 사라진 항들이 많네요. 온도도 같고요, 부피도 같고요, 피놀 단면적도 같고요.
그러면 이때 뭐가 하나 남냐면 m 분자량이 남는데 바로 여기서의 m은 알파 기체의 분자량, 여기는 베타 기체의 분자량. 그래서 조금 더 다듬으면 어떻게? n 베타분의 n 알파 곱하기 m 베타 오버 m 알파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출 속도라고 하는 건 입자의 개수하고 분자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때 뭘 할 수 있다? 분자량은 보시다시피 이 비율의 분모에 있기 때문에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첫 번째 1. 입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여기에 있는 분출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 자, 이거 지금 분자 표현에 있잖아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분출 속도 B인데 얘가 클수록 이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제타 알파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 그릇 안에 많은 입자가 들어있을수록 분출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M 바로 분자량의 경우, 그리고 이 분자량을 질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보시다시피 이 경우는 작아질 경우에 바로 분출 속도가 빨라진다를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주어져 있는 알파의 경우가 입자의 개수는 여기, 분자량은 여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성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다. 그래서 요게 그레이엄의 분출 법칙. 자, 이 그레이엄의 분출 법칙이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게 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요즘 같은 에너지 위기 시기에는 이 분출 법칙이 그 우리나라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특히나 근현대사, 그리고 근현대사니까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하고도 얘가 직접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얘가 바로 뭐죠? 이렇게 춥지? 너무 춥다. 춥죠? 안 추워요? 춥죠? 네, 서 있는 나도 추워. 제우스. 얘 별명 제우스. 얘 제우스인가 알아? 제우스? 저 제우스 그거 뭐야? 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학생 우리 친구 이름은 서희. 서희 같다는 거죠. 딱 봤을 때 서희. 그렇구나. 결이언이에요. 결. 이름이 되게 예쁘죠. 넌 보고 나는 저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어요. 김결 이렇게. 아닌데 그래 하고 예쁜 여학생이었어.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좋아.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이게 무슨 누가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게 핵폭탄이요.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핵폭탄. 최초로 핵폭탄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핵폭탄 언제 만들었어요? 45. 예, 그렇죠. 그때 이제 44, 그 근처인데 44년, 45년 그 근처인데 그때 핵폭탄 만드는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요. 맨해튼 프로젝트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오빠 이름이? 그래서 아니 우리 오빠 마스크가 멋있는데요? 예. 뭐냐면 이 마스크가 정면에서 보면 이게 딱 납작하게 친구 봐봐. 앞에 마스크 납작하지. 이게 다른 사람 약간 이게 튀어나오는데 자기는 어떻게 된 게 딱 납작한 게 베인 같아요. 베인 알아요? 베인? 몰라요? 베인? 베인을 몰라요? 다크나이트라고 알아요? 다크나이트의 마지막 작품에 다크나이트
거기 보면은 거기 악당으로 나오는 빌런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거 배트맨 허리 그 척추 두동강 내는 예, 그 빌런이 있는데 그 사람 닮았는데요? 평소에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래, 멋있어요. 멋있어. 이따가 이제 검색해야 돼. 베인 검색해봐. 깜짝 놀라가 똑같이 닮았어. 하여튼 그래. 자, anyway. 자,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바로 누가 주도했던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그다음 누구? 바로 오픈하이머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 둘이서 이제 주도했던 거죠. 그래서 오픈하이머라는 물리학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직접 명령을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다가 무지막지한 예산을 들여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핵폭탄 몇 개 만들죠? 몇 개 만들죠? 딱 2개 만듭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2개. 알겠죠? 딱 2개 만들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에 떨어뜨립니다.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냐? 그 둘이의 군수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뭐 각종 그 뭐냐면은 군수 공장이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막 탱크도 만들고 막 전함도 만들고 막 그런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군수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의 히로시마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부수기 위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렸던 거죠. 근데 핵폭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 정부도 그러니까는 오픈하이머가 계산을 한 것에 의해서 얼마나 그 핵폭탄이 위력적인 건지 말만 들었지 실제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핵폭탄이 저렇게 위력적인지는 사실은 미국 정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은 핵폭탄 때문에 일본의 많은 민간인도 죽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국이 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무지막지할지 몰랐었어요. 뭐 여하튼 아시겠죠? 여하튼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해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에 바로 저 핵폭탄 투하가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큰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 일본은 미국에게 졌죠. 왜? 왜 졌죠? 일본은 미국에 왜 졌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드러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방산 비리. 비리 알아요? 비리?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속에서도 비리가 엄청났대요. 그래서 일본이 만드는 무기 체계가 그 비리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미국의 무기 체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들여도 미국보다 비싼데 성능은 안 좋은 무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비리의 천국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비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바로 일본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인지라 나라 전체가 비리로 찌들어 있는 나라예요. 그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실은 그게 아주 가시화됐던 건데 뭐 여하튼 하여튼 그렇다. anyway.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뭐냐면 분자 충돌하고 핵폭탄하고 무슨 관계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부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자세히 써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목으로는 몇 번을 하면 될까? 4번. 응용. 바로 핵연료 농축하기. 여러분, 핵폭탄 어떤 원소로 만들죠? 이건 들어봤죠? 유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제우스? 우라늄 들어본 적 있죠? 우라늄. 저기 뭐야? 우리 오빠 이름은? 베인 오빠 이름은? 지환이 언니. 그렇지. 지환이 오빠. 우라늄 알죠? 우라늄. 근데 우라늄은 우리 지구에 크게 이제 2가지로 존재해요. 질량수로 235짜리하고요. 237짜리. 여기다 써볼까? 그래서 235짜리하고
237짜리 요 두 개가 존재하는데 비율상 어떻게 되냐면 이 237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극소량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핵연료는 혹은 핵폭탄은 누가 그 재료가 되냐면 요 놈이 바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봐요. 핵폭탄은 사실은 우리 지구에 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핵폭탄 흔해? 아니면 귀해? 귀하지.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그리고 핵폭탄 한 발 얼마? 가격 얼마 하게? 지원아, 핵폭탄 한 발 얼마 하게요? 가격 불러봐. 한 발. 만약 돈 주고 사고 싶다. 만약에 지원이가 돈을 모아 핵폭탄을 사고 싶어. 그럼 얼마나 모아야 되냐고?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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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결이 언니? 핵폭탄 한 발 가격은? 재테크를 해서 만약에 열심히 돈을 모아. 이렇게 돈을 모아요? 핵폭탄 사려고요. 그래서 핵폭탄을 샀어. 얼마 주고 사냐고? 1000억. 좋습니다. 핵폭탄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대략 5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발에 5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서민이 봤을 때는 뭐 무지막지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이유가 그게 귀해서일 텐데 뭐 사실은 그 국제적으로 제약을 해서 만들지 못해서 비싼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료적 측면에서도 우리 지구의 그 양이 굉장히 희소한 녀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자연계에서 우라늄은 거의 100% 우라늄 2O3 솔리드 형태의 광물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라늄도 사실은 없고요. 땅 파면은 우라늄이 이렇게 산소랑 결합한 산화물 형태로 흙이나 돌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놀라웠게도 이 우라늄은 다음의 거의 유일한 화학 반응이 가능합니다. 어떤 반응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얘가 바로 F2 가스 여기에 있는 그 플로라이드 가스를 만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짜잔 하면 여기서 UF6가 되고 그 다음 2분의 3 O2 가스 이렇게 되는 화학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은 사실은 자연계에서 저렇게 산화물 형태로 주로 존재하는데 어떤 화학 반응이 하나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플로라이드랑 반응하는 녀석이 한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거의 반응성이 알려진 게 없어요. 알겠죠? 맨하탄 프로젝트에 있었던 화학자들이 알아낸 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는 이때 이상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건 얘가 상태가 기체야. 상태가 기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흙에서 파내면 고체인데 얘랑 반응을 시키면 기체가 된다는 거지. 으아 신기해.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 바로 요겁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3 235 우레이늄 F6와 237 우레이늄 F6 가스를 동일 용기에서 분출시킵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릇에 저런 식으로 합성된 자 우레이니움 F6 우레이니움 F6 중 235와 237 동위원소를 포함한 녀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기에.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압하고 분형을 뚫어 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얘네를 슉 하고 분출시키고 이쪽으로 얘네를 이런 식으로 슉 분출을 시키라 이런 말이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런 식으로 분출을 시키라 이런 뜻이지. 그러면 저 기체 구멍을 통해서 이 둘 다 기체 분자니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235하고 237 중에 누가 더 양이 많다고요? 이게 양이 많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이 혼합물 속에서도 요 놈이 과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량도 아니고 극소량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만약 얘가 1만큼 있었을 때 이 녀석이 1, 10, 100, 1000, 만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 10만 대 1 정도로 있거든요. 근데 10만으로 표기하기 좀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저렇게 광물에서부터 우라늄 플로라이드 기체를 만들었을 때 그 비율이 한 1만 대 1 정도 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놈하고 이놈 둘 중에서 누가 조금 더 가벼운 기체겠어요? 이 녀석이 조금 더 가볍겠죠. 237보다는 235가 원자력이 작을 테니까. 그래서 빠져나오는 속력이 이쪽이 더 빠를 거고요. 이쪽이 조금 더 느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 분출 속도라고 하는 게 무엇에 관계가 있나요? 요거에 관계가 있죠? 바로 이 빠르기에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빠른 쪽에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입자가 분출된다. 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기 비율은 1만 대 1이었는데 빠져나오고 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대 9999 정도의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지금 바뀐 개수 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원래 1만 대 1로 있었던 게 9999대 1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네를 다시 한번 또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분출되고 얘가 또 비율이 분출되면 어떻게 1대 9998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거의 무한대가 되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7은 양이 상대적으로 점점점 줄고 235는 양이 점점점 늘어서 최종 어디가 될 때까지? 바로 1대 0이 될 때까지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어떻게 된다? 순수한 우라늄 235가 포집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험을 반복합니다. 이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이 단순하겠어요?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겠어요?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텍사스 주 전체의 전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텍사스 주면요, 미국의 텍사스 주면 우리나라보다 한 5배가 넓거든요. 그럼 거기에 퍼져 있는 발전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전력을 다 끌어모아서 이 실험을 반복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235를 순수하게 얻어낸 다음에 쟤를 이제 기계공학을 전자공학을 이용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든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최초로 이렇게 이 핵폭탄을 만들었던 실험에 이렇게 기체 분자 분출 이론이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사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 기체 분출이 묘하게도 생물학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거기 이따가 풀어볼 문제 중에 얘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식의 분출 컨셉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